지금이 때가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쓸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서울 아파트 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가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정고점을 이미 훌쩍 넘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경매 물건도 서울 아파트와 또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매물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복마마와 함께 서울 집값 상승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그다음에 어디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좀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나요? 최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서울 이제 주요 지역부터 집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잠상,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지역들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인근 지역들도 이제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이상이 직전 거래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을 보면 계속해서 가파르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알아보려면 작년과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 이제 좋겠는데요. 2024년 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는 급격한 상승에 의한 피로감도 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많아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자, 금리도 3점대 중반에서 또 하반기에는 4점대 후반까지 높아지기도 했었고, 정부에서 집값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오르니까 대출을 대대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이제 급격하게 같이 줄었는데요. 조금씩 심리가 이제 안정이 되다가 12월에는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심리가 급격하게 이제 위축이 되긴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계엄이 터지고 나면서 환율이 급격하게 30원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 기업이 줄도단한다는 이런 뉴스가 또 한참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거라는 예측도 많이 있고요. 다시 2020년도, 21년대처럼 또 막 부동산을 연끌을 해서라도 사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약간씩 다들 걱정들을 조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제가 만나보면 지금 이제 건설 경기가 엄청 어렵고 건설 회사들이 줄도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홈플러스가 이제 막 회생 신청을 하면서 진짜 이제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있다가 부동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반면에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월급을 타는 우리 셀러리맨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을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을 짓지를 않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 이제 지방 쪽이 더 많지요.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서울에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집을 사려면 지금이 때가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래 2023년도쯤에 경매 물건이 이제 쌓여 있던 것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 경매 물건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게 제 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경매는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바로바로 현실이 반영이 돼요. 왜냐하면 매매는 여러분들 보통 계약을 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하는 과정들이 보통은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렇지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그냥 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거의 한 달 만에 잔금을 치르면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장이 훨씬 현실의 매매 시장보다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뭐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쌓여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서울에서도 변두리 쪽 얘기인 거고요. 서울에서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주요 핵심 지역들은
지금 뭐 내놨다가도 다시 물건을 집어넣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도 지금 법원에서 경매 낙찰되는 물건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낙찰률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입찰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특히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아무래도 이제 지금 부동산을 짓질 않다 보니까 수도권의 빌라는 월세 놓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요. 빌라에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빌라도 많이 낙찰을 지금 받아가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보다는 경매 시장이 훨씬 더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는 건 어떤 것을 반영하느냐? 바로 지금 서민들, 집을 사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할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지금이 때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지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지금 내다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경매 물건이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거고요. 살 사람들도 물론 지금 사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무리를 하시는 거는 정말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결국은 연끌을 해서 또 부동산을 또 무리하게 사서 결국은 또 경매로 다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금물이시고요. 형편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쯤 집을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형편에 어느 지역이 맞는 지역인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미래 가치라든지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떤 가치를 나한테 선물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다면 내년 초까지는 저는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빚을 내서 하시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선을 넘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이 이제 부동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서민들이 덤빌 곳이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그게 확산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곳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하락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상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바로 반증하는 거예요. 주요 지역들, 강남이라든지 강남 상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올랐고요. 그렇지 않은 그 외 타 지역들은 노원구라든지 뭐 노원구나 도봉구 이런 곳들도 한때는 20년도, 21년도에는 막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근데 또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은 좀 서민들이 느끼기에도 많이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 막 상승하는데 변두리 쪽은 하나도 지금 올라가지 않고 매매도 거래가 잘 안 일어나고 아무래도 투자의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겠죠. 또 예전에는 경기도 신도시도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무조건 서울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서울 상급지의 경우 이제 갈아타기 수요로 가격이 또 크게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 과속화되면서 또 지방은 크게 하락을 하고 서울 중심부로 쏠리는 현상이 좀 안타깝기는 하죠. 지방의 분들도 지금 서울에다 투자를 한대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렇게 이제 하락세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요, 매수가 일단 살아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고 쓸 돈이 없는 거죠. 월급을 안 받는데 쓸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이 건설업을 살리지 않으면 사실은 매수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정부가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부동산일 거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이제 구역들을 많이 해지를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규제가 묶여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근데 또 너무 난개발을 하게 되면 또 그 부작용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느 정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2월 중순에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지되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온 당일부터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의 매물들이 이제 사라지고 매도 호가가 최소 2억에서 3억씩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때부터 신고가들이 갱신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년 실거주 요건과 갭 투자가 어려웠던 서울 핵심 지역들의 수요가 이제 몰린 거죠.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실거주 2년을 안 해도 되고요. 전세를 나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핵심 지역에 집을 장만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잠실 주요 아파트 잠실 리센치의 경우에는 지금 32억을 넘겼고요. 잠실 엘스의 경우에도 30억을 지금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토지 허가제 이제 해지 이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4억이 넘게 오른 건데요. 또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역전세난이 와서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72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서울 주요 지역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보다 돈은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할까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막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돈을 싸들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의 투자처를 이제 찾다가 토지 허가 이제 제도가 풀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또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동산을 풀어서 살려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 아주 지금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부가 그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자꾸 내세울 거라서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건설사가 힘들고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힘들고 다 힘들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 부동산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도 그쪽 방향을 보고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다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라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세금을 건드렸을 때예요. 정부가 세금에 대한 규제를 철폐를 한다든지 세금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정말 그때부터는 투자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그게 남은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세금을 좀 어떻게 이제 완화해서 뭔가를 하려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의에 이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양하게 경기 살리기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는 또 쪼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은행 대출이 조금 풀리면서 예전 같다면 정부가 세금 혜택을 내놓고 은행 규제가 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이 확 살아나는데 지금에 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대출 규제도 지금은 조금 강하고요. 세금에 대한 혜택도 아직 뭐 정부가 이렇다 하게 내놓은 게 아직은 없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다가 내년 한 초까지 여러분이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에 수요가 이제 몰리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던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초가 되면서 대출받기가 이제 수월해진 영향도 있고요. 또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이사철이 되면서 얼어붙었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가장 큰 이슈였던 계엄 사태 이후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적응해가는 영향도 이제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갑작스럽게 풀렸던 게 너무 큰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도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 쏠림 현상으로 만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긴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토호제 해지를 이제 기점으로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울과 또 수도권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마용성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구나 영등포, 또 강동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매의 경우에도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경쟁자도 많아지고 그마저도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주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은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라서 서울 중심부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호제를 기점으로 서울 중심 지역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또 금리나 대출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하지만요. 어찌되었든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투자에 신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각자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투자의 방향성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마마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